비 오는 밤 할머니, 편의점 비가 앞 많이 처마 오고 밑 춥네요. 이거 한 여자가 받으세요. 비닐봉투를 뒤집어 쓴 노숙인 할머니 앞에 멈춰 섰습니다. 할머니, 비가 그날 밤 박지연은 몰랐습니다. 자신의 우산 하나가 운명의 빗줄기를 바꿔버릴 줄은. 그리고 그 할머니가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사람이라는 것도.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조금 깁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오래도록 남을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장대비가 쏟아지는 목요일 밤 9시 서울 강남의 한 중견 제약회사 건물 12층 연구소의 불빛이 하나둘 꺼져갔습니다. 박지연은 현미경에서 눈을 떼고 허리를 펴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32살 중견 제약회사 한국제약연구소의 말단 연구원. 정확히는 3년차 계약직 연구원이었습니다. 지연아, 먼저 간다. 내일 봐. 네, 선배님. 조심히 가세요. 선배 연구원들은 하나둘 퇴근했습니다. 정규직 선배들은 6시에 칼퇴근을 했고 계약직인 지연은 언제나처럼 혼자 남아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실험실의 형광등이 윙윙거렸습니다. 지연은 3년간 매달린 당뇨병 치료제 연구 데이터를 노트북에 정리하며 또다시 한숨을 쉬었습니다. 3년. 3년을 매달렸는데 아직도 이렇게 멀기만 한 건가? 책상 옆 달력에는 빨간 동그라미가 쳐진 날짜가 있었습니다. 계약 만료일 4월 30일. 이제 딱 한 달 남았습니다. 계약 연장이 될지 해고 통지를 받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지연은 가방을 챙기며 지갑을 열어봤습니다. 10,000원짜리 5장. 그게 전부였습니다. 통장에는 학자금 대출 상환 후 남은 잔액 73만 원. 이번 달 월세 50만 원을 내면 23만 원. 이번 달도 월급에서 학자금 대출 40만 원 갚으면 70만 원 남네. 월급은 230만 원. 서울에서 혼자 사는 32살 여성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지연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회사 건물을 나섰습니다. 밖은 이미 칠흑 같은 어둠이었고 비는 더욱 거세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가방에서 작은 우산을 꺼냈습니다. 편의점에서 5,000원에 산 비닐우산. 우산을 펼치자마자 강한 바람에 우산대가 휘청거렸습니다. 이거 오늘 버티면 다행이겠네. 빗속을 걸으며 지연은 내일을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금요일. 그리고 오후 2시에는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중요한 면접이 있었습니다. 한국바이오텍, 대한민국 3대 제약회사, 연봉 5천만 원 이상, 4대 보험 완벽, 복지 최고. 그곳에 붙기만 하면 지연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았습니다. 학자금 대출도 갚고 오빠한테 빌린 돈도 갚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제발, 제발 붙게 해주세요. 지연은 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는 걸어서 10분. 비를 맞으며 걷다 보니 정장 바지가 흠뻑 젖었습니다. 내일 면접인데 이 바지밖에 없는데. 지연은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때 편의점 불빛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소에 자주 들르는 곳이었습니다. 삼각김밥이라도 사가야지. 내일 아침까지 버텨야 하니까. 지연은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편의점 처마 밑 구석진 자동문 옆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아니, 누군가가 보였습니다. 투명 비닐봉투를 머리에 뒤집어 쓴 채 웅크리고 있는 노인. 할머니였습니다. 젖은 누더기 이불, 찢어진 운동화에서 삐져나온 맨발, 비닐봉투 너머로 보이는 주름진 얼굴, 그리고 비에 젖어 몸을 떨고 있는 가냘픈 어깨. 으윽!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저분, 아파 보이는데. 하지만 지연의 발은 편의점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나도 힘든데 저분은 복지관에 연락하면 되겠지. 지연은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나도 당장 내일 아침 먹을 돈도 빠듯한데. 지연은 편의점 문을 열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콱과광. 갑자기 강한 천둥 소리가 울렸고 동시에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할머니가 덮고 있던 비닐봉투가 바람에 날아갔습니다. 할머니는 비를 고스란히 맞으며 몸을 더 웅크렸습니다. 더 큰 신음소리. 지연은 그 모습을 보고 멈췄습니다. 순간 지연의 머릿속에 10년 전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2014년 겨울, 지연이 22살 대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시고 10살 위 오빠와 단둘이 살았습니다. 오빠 박진우는 지연을 대학에 보내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낮에는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했고 밤에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했습니다. 지연아, 너는 공부만 해. 오빠가 다 책임질게. 오빠는 언제나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밤, 오빠는 편의점 야간 근무 중 과로로 쓰러졌습니다. 지연이 다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오빠는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입원이 필요합니다. 최소 일주일은 입원하셔야 해요. 의사의 말에 지연은 당황했습니다. 통장 잔액 12만 원, 입원비 선납금 50만 원. 선생님, 입원비를 나중에 낼 수는 없을까요? 그건 안 됩니다. 규정상 지연은 막막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가 대신 내드리겠습니다. 뒤에서 나이 지긋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60대 정도로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계산대로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저희는 할머니를 모르는데. 괜찮아요. 나도 젊은 시절에 어려울 때 도움받은 적이 있어요. 할머니는 지갑에서 신용카드를 꺼내 계산대에 놓았습니다. 이 돈은 나중에 내가 더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 돼. 그게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이야.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꼭 갚을게요.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갚을 필요 없어. 다만 기억해. 언젠가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을 때 그때 베풀면 돼.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병원을 떠났습니다. 지연은 그날 밤 오빠의 병실 보호자 의자에 앉아서 다짐했습니다. 나도 언젠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지연은 10년 전 그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비를 맞으며 떨고 있는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10년 전에 누군가 나를 도와줬잖아. 지연은 가방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10,000원짜리 5장. 그게 지연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내일 아침밥 5,000원. 면접 가는 교통비 왕복 5,000원. 점심값 8,000원. 저녁 삼각김밥 2,000원. 모자란 돈은 어떻게든 되겠지. 지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됐어. 내가 굶으면 되지. 저 할머니는 정말 위험해 보여. 지연은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땡그랑. 어서 오세요. 알바생이 무기력하게 인사했습니다. 지연은 도시락 코너로 갔습니다. 제일 비싼 도시락 8,000원. 고민하다가 6,000원짜리를 집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옥수수차 2,000원. 수건 한 장 3,000원. 핫팩 2개 2,000원. 비닐우산 5,000원. 총 18,000원. 지연은 계산대로 갔습니다. 18,000원입니다. 지연은 손에 쥔 5만 원 중 2만 원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계산대 옆 모금함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독거노인 돕기 성금.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남은 3만 원을 모금함에 넣었습니다. 손님, 지금 3만 원 넣으셨는데, 네, 맞아요. 알바생이 놀란 표정으로 지연을 쳐다봤습니다. 지연은 거스름 돈 2천 원을 받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여전히 같은 자세로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천천히 다가가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할머니,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의 눈, 흐릿했지만 어딘가 날카로운 지성이 남아있는 눈, 그리고 깊은 슬픔과 고통이 담겨있는 눈, 주름진 얼굴에는 빗물과 눈물이 섞여 흐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지연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기억하려는 듯한 표정. 하지만 이내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저분한 모습 보여드려서. 목이 쉰 목소리였지만 정확한 경어였습니다. 그 말투에서 지연은 느꼈습니다. 이분, 원래는 교육받은 분이셨구나. 할머니, 이거 드세요. 지연은 비닐봉투를 할머니 앞에 놓았습니다. 도시락, 옥수수차, 수건, 핫팩.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비닐봉투를 만졌습니다. 이건 따뜻한 밥이요. 드시고 힘내세요. 할머니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지연은 자신의 낡은 우산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새로 산 비닐우산을 펼쳐 할머니 머리 위에 세워주었습니다. 제 우산 쓰세요. 저는 괜찮아요. 아가씨. 우산은 아가씨가. 아니에요. 제가 하나 더 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지연은 자신의 낡은 우산을 가방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내일 아침에 꼭 따뜻한 데 가세요. 복지관 같은데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연은 일어서려다가 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거기에는 거스름 돈 2천 원이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것까지 할머니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것도 내일 아침에 우유라도 사서 드세요. 아가씨. 저는 할머니가 뭔가 말하려다가 눈물만 흘렸습니다. 지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도 눈물이 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저 가볼게요. 건강하세요. 지연은 급히 일어나 뛰었습니다. 빗속을 향해 우산도 없이 비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옷이 흠뻑 젖었습니다. 구두 속으로 물이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이상하게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한 지연은 비를 온몸으로 맞으며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우산을 쓰고 있었습니다. 지연만 혼자 비를 맞고 있었습니다. 내일 면접 망하면 어쩌지. 옷 다 젖었는데. 말려지려나.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뿌듯함도 있었습니다. 그때 옆에 서 있던 50대 여성이 자신의 우산을 지연 쪽으로 기울여 주었습니다. 아이고, 아가씨. 우산 없어요? 이리 오세요. 아, 감사합니다. 지연은 따뜻한 미소를 받았습니다.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 지연이 떠난 후 할머니는 비닐봉투를 소중히 안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도시락 뚜껑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김이 올라왔습니다. 불고기 덮밥.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맛있다. 언제 마지막으로 따뜻한 밥을 먹어봤을까? 할머니는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할머니는 대부분의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 왜 노숙자가 되었는지, 5년 전 교통사고 이후 모든 기억이 희미했습니다. 단지 몇 가지만 기억났습니다. 흰 가운을 입고 있던 자신,
현미경을 들여다보던 자신, 무언가 중요한 것을 발견했던 그 순간, 그리고 배신, 누가 나를 할머니는 머리를 움켜쥐었습니다. 기억하려고 하면 할수록 머리가 아팠습니다. 할머니는 밥을 다 먹고 옥수수차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지연이 준 수건으로 얼굴을 닦았습니다. 핫팩을 손에 쥐니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이 아가씨는 천사인가? 할머니는 지연이 간 방향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남루한 옷 안쪽 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거기에는 작고 낡은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사고 이후 유일하게 가지고 있던 물건. 할머니는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여성이 연구실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흰 가운을 입고 현미경 앞에서 이게 나인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흐릿하게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바이오텍 연구소 1992년 나의 숲. 나의 숲. 그게 자신의 이름인가? 할머니는 사진을 다시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지연이 준 따뜻한 우산 아래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지연은 흠뻑 젖은 몸으로 집에 도착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 월세 50만 원, 반지하도 아니고 옥탑도 아닌 그나마 사람 사는 집 같은 곳. 지연은 젖은 옷을 벗어 빨래 건조대에 걸었습니다. 내일까지 마를까? 아니면 헌옷가게 가야 하나? 시계를 보니 밤 11시. 내일 면접은 오후 2시. 적어도 8시간은 말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지연은 선풍기를 틀어 옷에 바람을 쐬게 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라면 1개, 계란 3개. 그게 전부였습니다. 지연은 라면을 끓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 면접. 잘 봐야 하는데. 한국바이오텍? 대한민국 3대 제약회사. 입사하면 연봉 5천만 원 이상. 지금 월급의 2배가 넘는 금액. 붙기만 하면 모든 게 해결돼. 지연은 라면을 먹으며 노트북을 켰습니다. 면접 예상 질문과 답변을 다시 한번 복습했습니다. 귀하의 연구 철학은 무엇입니까? 저는 환자 중심의 연구를 추구합니다. 지연은 밤새 면접 준비를 했습니다. 새벽 3시가 되어서야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알람 소리에 지연은 눈을 떴습니다. 오전 9시. 아, 늦잠 잤다. 지연은 급히 일어나 옷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어느 정도 말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겨져 있었고 빗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안 되겠다. 헌옷가게 가야겠어. 지연은 급히 씻고 나와 동네 헌옷 가게로 향했습니다. 아가씨, 정장 찾아요? 네, 급해요. 주인 아주머니가 매장을 둘러보더니 정장 한 벌을 꺼냈습니다. 이거 어때요? 2만 원인데 아가씨 급한 것 같으니 15,000원에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지연은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어젯밤 집에 있던 동전 모아서 13,000원. 저 13,000원밖에 없는데. 에이, 됐어요. 그냥 가져가요. 면접 보러 가는 거죠? 잘 보고 와요. 정말 감사합니다. 지연은 감사 인사를 하고 가게를 나왔습니다. 이제 주머니에 남은 돈은 0원. 교통비는 교통카드 잔액으로. 점심은 굶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오후 1시 30분. 지연은 한국바이오텍 본사 앞에 도착했습니다. 30층짜리 유리 건물. 위압감이 느껴졌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대리석 바닥이 반짝였습니다. 여기가 내가 일하게 될 곳일 수도 있어. 지연은 긴장되는 마음을 가라앉히며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15층 인사팀. 대기실에는 이미 10명 정도의 지원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말쑥한 정장 차림, 명품 가방에 명품 구두. 지연은 자신의 헌옷가게 정장과 5만 원짜리 구두를 내려다봤습니다. 나만 초라하네. 주눅이 들었습니다. 옆에 앉은 여성이 명함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 약학과 출신 김민주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박지연이에요. 어느 학교 출신이세요? 저는 지방대요. 김민주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래도 여기 지원하셨으니 실력은 있으시겠네요. 겉으로는 친절해 보이는 말투였지만 어딘가 무시하는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지연 씨, 들어오세요. 지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면접장에 들어섰습니다. 정면에 앉은 3명의 면접관. 가운데는 60대로 보이는 남성 임원. 오른쪽은 40대 남성 연구소장. 그리고 왼쪽에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날카로운 눈매의 여성. 강민정 상무. 명찰을 보는 순간 지연은 묘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강민정 상무가 지연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불쾌한 무언가를 보는 듯한 표정. 왜 저렇게 날 쳐다보시지? 지연은 불안한 마음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지연입니다. 가운데 임원이 서류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박지연 씨 학교가 지방대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회사 연구원 중에 지방대 출신은 거의 없는데. 임원의 말에 강민정 상무가 끼어들었습니다. 학벌보다 중요한 건 실력이죠. 박지연 씨, 현재 개발 중인 신약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날카로운 어조였습니다. 지연은 최선을 다해 설명했습니다. 3년간 매달린 당뇨병 치료제 연구, 새로운 메커니즘의 접근법. 하지만 설명을 이어갈수록 강민정 상무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강민정이 말했습니다. 그 정도 수준으로 우리 회사에 지원하신 건가요?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 저희 회사는 이미 3세대 당뇨 치료제를 임상 3상 중입니다. 박지연 씨의 연구는 솔직히 10년 전 수준입니다.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강민정이 이력서를 툭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학력을 보니 지방대 출신이시고 경력도 중소기업 계약직 3년. 우리 회사 연구원들은 대부분 서울대, 카이스트 출신의 해외 박사 학위 보유자들입니다. 죄송하지만 저희는 좀 더 글로벌한 인재를 찾고 있습니다. 강민정의 말투는 냉정했습니다. 아니, 잔인했습니다. 마치 지연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듯한 말투. 가운데 임원이 겸연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강 상무님 말씀이 좀 직설적이긴 하지만 사실 우리 회사 기준은 좀 높은 편이니까요. 면접은 15분 만에 끝났습니다. 예정 시간 30분의 절반. 지연은 후들거리는 다리로 면접장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겨우 참았습니다. 화장실로 뛰어들어가 칸막이 안에서 울었습니다. 왜 나는? 지연은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상대로 한국바이오텍에서는 불합격 통보가 왔습니다. 이메일 한 줄. 귀하의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아쉽게도 이번 채용에서는 지연은 이메일을 보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박지연 연구원 부장님이 부르십니다. 지연은 불길한 예감을 느끼며 부장실로 향했습니다. 똑똑. 들어오세요. 부장은 심각한 얼굴로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책상 위에는 지연의 인사 파일이 놓여 있었습니다. 지연 씨 앉으세요. 네, 부장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 예산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네. 그게 무슨?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요.
투자자들이 발을 뺐고 신약 개발 수익성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부장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당뇨 치료제 개발팀은 이번 달 말로 해체됩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그럼 저는 원래는 3개월 계약직으로 전환하려고 했는데 부장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계약직 전환도 불가능하다고. 정말 미안합니다. 이번 달 말로 퇴사 처리됩니다. 지연은 그 자리에 선 채로 굳어버렸습니다. 해고? 나를 해고한다고? 3년을 매달렸는데.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부장도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지연이 부장실에서 나오자 복도에서 동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지연 잘렸대. 그럴 줄 알았어. 지방대 출신이 여기서 버티는 게 신기했지. 프로젝트도 망했잖아. 3년 동안 결과 하나 없이. 계약직이 뭘 바라고. 지연은 그 소리들을 들으며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3년간의 연구 자료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실험 노트, 데이터 분석표, 논문 초안. 이게 끝인가? 내 모든 노력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지연은 책상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지연은 퇴근 시간이 지나도 회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옥상으로 올라가 도시의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차가운 4월의 바람이 지연의 뺨을 때렸습니다. 어떻게 하지? 정말 어떡하지? 학자금 대출 5천만 원, 매달 갚아야 하는 40만 원, 퇴사하면 수입이 끊깁니다. 월세 50만 원, 생활비. 다음 달부터 어떻게 살아야 하지?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오빠였습니다.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오빠. 지연아, 오빠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무거웠습니다. 미안한데. 나도 지금 좀 힘들어. 무슨 일이에요, 오빠? 내가 다니던 회사가 부도났어. 나도 이번 달 말로 정리해고야. 지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돈을 못 보낼 것 같아. 지연이 너도 학자금 대출 갚느라 힘들 텐데. 정말 미안해. 오빠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괜찮아, 오빠. 나 걱정하지 마. 나 잘 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너 정말 괜찮아? 목소리가 왜 그래? 아니야,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 그래. 오빠 나 잘 지내. 지연아, 힘들면 언제든지 말해. 알았지? 응, 알았어. 끊을게. 전화를 끊은 지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편의점 앞을 지나갔습니다. 할머니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지연을 보자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가씨, 지연은 다가가 할머니 옆에 주저앉았습니다. 할머니, 아직도 여기 계세요? 네, 갈 곳이 없어서. 복지관은 안 가셨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갈 수가 없어요. 신분증이 없어서. 신분증이요? 할머니가 슬픈 눈으로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누군지 기억이 안 나요. 몇 년 전 교통사고를 당하고 나서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이름도 가족도 어디서 살았는지도 아무것도. 할머니, 기억이 돌아올 것 같으면서도 안 돌아와요. 그냥 희미한 장면들만 머릿속을 맴돌고. 할머니의 눈에 깊은 슬픔이 어렸습니다. 지연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할머니, 저도 지금 많이 힘들어요. 지연은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저 회사에서 잘렸어요.
3년을 매달렸는데 다 소용없었어요.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지연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왜 세상은 이렇게 불공평한 걸까요?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착하게 산다고 보상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연은 울먹였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왜 저는 계속 바닥으로만 떨어지는 걸까요? 할머니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가씨,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제가 누군지는 기억 못하지만요. 한 가지는 확실히 알아요. 뭔데요? 진심은 언젠가 돌아온다는 거. 아가씨가 저한테 베푼 그 진심처럼 할머니가 지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세상은 아직 아가씨를 버리지 않았어요. 아직 끝이 아니에요. 할머니의 말에 지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아가씨, 제게 명함 하나 주실 수 있어요? 명함이요? 혹시 제 기억이 돌아오면 아가씨한테 연락드리고 싶어요. 아가씨는 저한테 천사예요. 지연은 가방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를 뒤져 마지막 남은 10,000원짜리 2장을 함께 꺼냈습니다. 이거라도 받으세요, 할머니. 그리고 지연은 명함을 할머니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혹시 기억이 돌아오시면 제게 꼭 연락 주세요. 제가 힘이 될게요. 할머니는 명함을 소중하게 품에 안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가씨,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또다시 취한 몸으로 집에 돌아갔습니다. 할머니는 지연이 준 명함을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들여다봤습니다. 박지연, 한국제약연구소, 연구원, 당뇨병 치료제 연구팀. 할머니의 눈에서 무언가 번뜩였습니다. 연구원, 당뇨병, 치료제, 희미한 기억의 파편들이 떠올랐습니다. 연구소, 힘가운, 현미경, 실험쥐, 혈당 수치.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남루한 옷 안쪽 주머니를 더듬었습니다. 그곳에는 작고 낡은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사고 이후 유일하게 가지고 있던 물건. 사진 속에는 젊은 여성이 연구실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흰 가운을 입고 현미경 앞에서 뒤에는 코리아 바이오텍 로고가 보였습니다. 그 여성의 얼굴이 자신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중요한 실마리 같았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흐릿하게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바이오텍 연구소 1992년 나혜숙 박사 당뇨병 치료제 개발 성공. 나혜숙. 그게 내 이름인가? 할머니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할머니는 꿈을 꾸었습니다. 아니, 기억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1992년 한국바이오텍 연구소 30대 초반의 나혜숙 박사. 성공했어. 드디어 성공했어. 실험실에서 환호하는 자신의 모습. 당뇨병 치료제 개발 성공. 획기적인 메커니즘. 전 세계가 주목한 연구. 그런데 나 박사님 축하드립니다. 젊은 여성 연구원이 다가왔습니다. 고마워, 민정아. 너도 함께 축하받아야지. 내가 도와줘서 성공한 거야. 아니에요, 박사님. 제가 뭘 했다고. 강민정. 당시 20대 후반의 후배 연구원. 나혜숙을 존경하며 따르던 제자. 하지만 나 박사님의 연구를 그 제자가 발표했습니다. 학회장. 강민정이 단상에 서 있었습니다. 이건 제 연구입니다. 나혜숙 박사는 단지 조언만. 뭐라고? 민정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박사님. 하지만 저도 살아야 하니까요. 배신.
모든 데이터를 가로챈 강민정. 학회에 먼저 발표해버린 연구 결과. 저 사람이 도용했어요. 모든 게 내 연구예요.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데이터는 이미 강민정의 이름으로 등록되었습니다. 나혜숙 박사 동료의 연구를 자기 것이라고 우기다니. 당신 퇴출이요.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명예도 직장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 충격으로 시작된 우울증, 가족들과의 단절. 엄마, 제발 정신 차려. 이게 뭐 하는 거야? 딸의 울부짖음. 하지만 나혜숙은 이미 정신이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점점 심해지는 치매. 거리를 방황하던 어느 날, 위험해. 교통사고, 그리고 5년간의 기억상실. 으아, 할머니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내가 나의 숙이었어. 할머니, 아니, 나혜숙 박사는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다시 꺼냈습니다. 박지연, 한국제약, 당뇨치료제, 그리고 사진 뒷면의 글씨. 한국바이오텍 1992년 나혜숙. 모든 것이 연결되었습니다. 강민정, 그 아이가 지금은. 나혜숙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강민정은 자신의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국바이오텍에 입사했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강민정은 한국바이오텍의 상무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복해야 해. 아니, 나혜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복수가 아니야. 진실을 밝혀야 해. 그리고 지연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에게 5만 원과 우산을 준 그 천사 같은 아가씨. 저 아이도 당뇨 치료제 연구를 하고 있어. 혹시? 나혜숙은 무언가를 직감했습니다. 내가 저 아이를 도와야 해. 나혜숙은 도서관으로 갔습니다. 깨끗이 씻고 구호단체에서 받은 깨끗한 옷을 입고 도서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강민정 한국바이오텍을 검색했습니다. 한국바이오텍 강민정 상무 신약 개발 공로로 업계상 수상. 강민정 상무 당뇨병 치료제 3세대 개발 성공. 사진 속 강민정은 50대 중반의 우아한 여성이었습니다. 나혜숙의 연구로 만들어진 성공. 내 연구로 저렇게 잘 살고 있구나. 나혜숙은 분노가 치밀었지만 참았습니다. 다음으로 나혜숙 박사를 검색했습니다. 검색 결과는 거의 없었습니다. 30년 전 신문 기사 몇 개. 나혜숙 박사 연구 도용 의혹으로 사퇴. 천재 과학자의 추락. 나혜숙 박사 행방불명. 나혜숙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을 검색했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겠습니까? 나혜숙은 젊은 변호사 앞에 앉았습니다. 말씀하세요. 나혜숙은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30년 전의 연구 도용, 기억상실, 그리고 최근 기억이 돌아온 것. 변호사는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증거가 있으십니까? 사진 하나. 그리고 제 기억.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30년 전 일을 증명하려면 변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당시 연구 노트, 실험 데이터, 증인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연구 노트. 나혜숙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제 연구실에 보관되어 있을 거예요. 한국바이오텍 연구관 지하 자료실에 아직 남아 있을까요? 30년이나 지났는데. 남아 있을 겁니다. 그들도 감히 버리지는 못했을 거예요. 나혜숙은 한국바이오텍 연구관을 찾아갔습니다. 경비원이 막아섰습니다. 여기는 관계자 외 출입 금지입니다. 저는 나혜숙입니다. 예전에 여기서 일했어요. 나혜숙, 잠시만요. 경비원이 오래된 직원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아, 여기 있네요. 1992년까지 근무. 그런데 지금은 퇴사하셨잖아요. 제 연구 자료를 찾으러 왔어요. 지하 자료실에 있을 겁니다. 지하 자료실은 허가 없이는 그때 나이 든 직원 한 명이 지나가다가 멈췄습니다. 잠깐, 혹시 나혜숙 박사님? 네. 그런데 당신은 저 기억 안 나세요? 이준호예요. 1990년대에 관리팀에서 일했던. 준호 씨. 나혜숙이 그를 알아봤습니다. 박사님, 살아계셨군요. 모두가 돌아가셨다고. 저도 오랜 사연이 있어요. 나혜숙은 이준호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지하 자료실에 제 연구 노트가 남아 있을 거예요. 좀 찾아주실 수 있나요? 이준호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따라오세요. 이준호와 나혜숙은 지하 자료실로 내려갔습니다. 오래된 상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1992년 자료는 여기쯤일 겁니다. 두 사람은 상자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후 찾았다. 나혜숙은 낡은 연구 노트를 꺼냈습니다. 표지에는 나혜숙 1991-1992 당뇨병 치료제 연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자 자신의 필체로 가득한 실험 기록들. 이거예요. 이게 증거예요. 나혜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준호 씨, 이걸 복사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나혜숙은 복사한 연구 노트와 당시 데이터를 변호사에게 제출했습니다. 변호사는 자료를 검토하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대단한 증거입니다. 필체 감정, 데이터 비교.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그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연구 도용, 명예훼손, 그리고 부당 이득. 변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리고 비용도. 돈은 없어요. 하지만 나혜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진실은 밝혀져야 합니다. 그리고 나혜숙은 지연의 명함을 꺼냈습니다. 이 아이를 도와야 해요. 지연은 마지막 출근일이었습니다. 책상을 정리하며 3년간의 연구 자료를 USB에 담고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지연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때 회사 로비에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저기요. 여기는 관계자 외 출입 금지입니다. 경비원의 목소리. 아니, 박지연 연구원을 만나러 왔습니다. 들려오는 목소리에 지연은 깜짝 놀라 로비로 뛰어나갔습니다. 그곳에는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깨끗한 정장을 입고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 세월의 흔적은 남아있지만 날카로운 지성이 빛나는 눈빛. 옆에는 변호사로 보이는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나혜숙은 지연을 보고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가씨, 아니, 지연 씨, 기억이 돌아왔어요. 로비의 모든 사람들이 두 사람을 쳐다봤습니다. 지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나혜숙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이게 저는 나혜숙입니다. 나혜숙이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0년 전 한국바이오텍의 수석 연구원이었죠. 로비가 술렁거렸습니다. 나혜숙. 제약업계에서는 전설적인 이름이었습니다. 부장이 황급히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나혜숙 박사님? 정말 박사님이신가요? 맞습니다. 나혜숙이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진실을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나혜숙이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1992년 저는 혁신적인 당뇨병 치료제를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임상 직전 제 연구를 함께 하던 후배 연구원이 모든 데이터를 훔쳐 자기 이름으로 발표했죠. 나혜숙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후배의 이름은 강민정.
지금의 한국바이오텍 상무입니다. 로비가 술렁거렸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명예도, 가족도, 심지어 제 기억까지. 하지만 나혜숙이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가 저를 구해줬습니다. 비 오는 날 자신의 마지막 5만 원과 우산을 저에게 준 이 아이가 저에게 다시 살 이유를 줬습니다. 나혜숙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억을 되찾고 가장 먼저 한 일은 나혜숙이 서류 뭉치를 펼쳤습니다. 제 변호사를 통해 30년 전 연구 도용 사건을 재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찾아냈습니다. 모든 증거를. 서류가 바닥에 펼쳐졌습니다. 1992년 연구 노트 사본, 나혜숙의 필체로 가득한 실험 기록, 강민정이 제출한 논문, 그리고 두 문서의 비교 분석표, 필체 감정 결과, 데이터 도용 증거. 강민정 상무는 제 연구를 훔쳐 박사 학위를 받았고 그걸로 한국바이오텍에 입사했습니다. 그리고 30년간 제 연구 성과로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날 오후 한국바이오텍 본사에서는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회의실에는 회장을 포함한 모든 임원진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나혜숙과 그녀의 변호사 강민정 상무는 창백한 얼굴로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강민정 상무, 회장의 차가운 목소리가 회의실을 채웠습니다. 1992년 당뇨 치료제 연구 도용권에 대해 해명하시죠. 강민정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건 30년도 더 지난 일이고. 치료가 지났다고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나혜숙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강민정 씨, 당신은 제 연구를 훔쳤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을 파괴했습니다. 나 박사님. 강민정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저도 살아야 했어요. 박사님만큼 천재가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남의 것을 훔쳐도 되는 겁니까? 나혜숙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변호사가 증거 자료를 회의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여기 나혜숙 박사님의 1991년부터 1992년까지의 연구 노트 원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강민정 상무가 1992년 학회에 제출한 논문입니다. 두 문서를 비교해보면 핵심 아이디어, 실험 방법, 데이터 분석 모두 동일합니다. 필체 감정 결과, 연구 노트는 100% 나혜숙 박사님이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회의실이 숨죽인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회장이 강민정을 쳐다봤습니다. 강 상무, 변명의 여지가 있습니까? 강민정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30년간 쌓아온 모든 업적이 도용으로 시작된 것이군요. 회장이 선언했습니다. 강민정 상무, 즉시 해임합니다. 그리고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회장님. 나가주시죠. 경비원들이 들어와 강민정을 회의실 밖으로 이끌었습니다. 강민정은 나혜숙을 바라봤습니다. 박사님. 당신은 30년 전에도 변명만 했죠. 이제 그만하세요. 나혜숙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강민정이 퇴장한 후 회장이 나혜숙에게 말했습니다. 나 박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회사가 박사님께 이런 일을. 괜찮습니다. 이제 진실이 밝혀졌으니까요. 나혜숙이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제가 한 아이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나혜숙이 지연의 자료를 꺼냈습니다. 박지연. 한국제약연구소에서 3년간 당뇨병 치료제를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강민정 상무의 면접에서 탈락했습니다. 회장이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이 연구 방향은 매우 혁신적인데요. 그렇습니다. 저도 30년 전에 이 방향을 꿈꿨었죠. 하지만 실현하지 못했습니다. 나혜숙이 말을 이었습니다. 박지연 씨는 제가 시작한 연구를 완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그녀를 당뇨 치료제,
개발팀 팀장으로 임명해 주세요. 그리고 저를 그녀의 멘토로 임명해 주세요. 회장은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연은 믿을 수 없는 표정으로 회장실에 서 있었습니다. 박지연 씨, 회장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나혜숙 박사님의 추천으로 당신을 우리 회사 당뇨 치료제 개발팀 팀장으로 임명하고자 합니다. 저를 팀장으로. 지연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네. 연봉은 7천만 원, 연구비는 무제한 지원, 그리고 회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나혜숙 박사님이 당신의 멘토가 되어 주실 겁니다. 지연은 옆에 앉은 나혜숙을 바라봤습니다. 나혜숙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지연 씨, 제가 당신의 연구 자료를 검토해 봤어요. 당신의 접근법은 혁신적입니다. 30년 전 제가 꿈꿨던 바로 그 방향이에요. 하지만 저는 지방대 출신이고. 학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혜숙이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중요한 건 진심과 열정입니다. 당신은 그걸 가지고 있어요. 선생님. 그리고 나혜숙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당신은 저를 구해줬어요. 비 오는 날 자신의 전 재산을 저에게 준 당신이 제게 다시 살 이유를 줬어요. 이제 제가 당신을 도울 차례입니다.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나혜숙을 껴안았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연은 흰 가운을 입고 연구실을 누비고 있었습니다. 나혜숙 박사는 그녀의 옆에서 멘토로서 함께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지연 박사님, 이번 임상 결과가 나왔습니다. 후배 연구원이 급히 뛰어왔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성공입니다. 3상 임상 통과했어요. 효능도 기존 치료제의 3배입니다. 연구실이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지연과 나혜숙이 함께 개발한 신개념 당뇨 치료제. 30년 전 나혜숙의 연구와 지연의 혁신적 아이디어가 결합된 결과물. 두 사람은 마주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해냈어요. 선생님, 우리 해냈어요. 고마워요. 지연 씨. 당신 덕분이에요. 한국 바이오텍 로비에 큰 동판이 새로 걸렸습니다. 나혜숙 마이너스 박지연 당뇨 치료제 연구소. 개소식 날. 수백 명의 하객이 모였습니다. 지연과 나혜숙은 나란히 서서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나 박사님, 30년 만에 명예를 되찾으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나혜숙이 지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명예보다 더 소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무엇인가요? 딸 같은 동료를, 그리고 제 인생의 의미를 되찾았습니다. 박 박사님은요? 비 오는 날 5만 원으로 시작된 이야기라고 들었는데요. 지연이 나혜숙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5만 원으로 10억 원을 얻었습니다. 기자들이 웃었습니다. 실제로 신약 특허 수익이 그 정도라고 하던데요. 아니요. 지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10억 원이 아니라 그보다 더 귀한 것을 얻었습니다. 지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스승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진심이 통한다는 것을, 세상이 아직 포기할 곳이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비 오는 어느 목요일 밤, 지연과 나혜숙은 그 편의점 앞에 함께 섰습니다. 그곳에는 이제 작은 쉼터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나혜숙 마이너스 박지연 희망 쉼터. 노숙인들이 비를 피할 수 있는 공간. 따뜻한 음식과 잠자리. 직업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재취업 연계 서비스. 지연과 나혜숙이 신약 특허 수익금으로 만든 공간이었습니다. 선생님, 이게 제가 꿈꿨던 거예요. 지연아,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야. 나혜숙이 지연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누군가의 5만 원이 또 다른 기적을 만들 수 있도록. 쉼터 안에서는 노숙인들이 따뜻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한 노숙인이 지연과 나혜숙을 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연이 그에게 다가가 악수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누군가에게 도움받았어요. 이제 제가 돌려드리는 거예요. 두 사람은 쉼터 안으로 들어가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쉼터 안은 따뜻했습니다. 편의점 앞, 비를 맞으며 서 있던 두 사람. 이제는 쉼터 안에서 웃으며 사람들을 돕고 있는 두 사람. 비 오는 날 편의점 앞에서 건넨 5만 원과 우산 하나. 그것은 한 여자의 인생을 바꿨고 또 다른 여자의 인생을 되찾게 했습니다. 그리고 두 여자는 함께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작은 진심이 만든 기적. 5만 원이 10억 원이 되고 10억 원이 다시 수많은 사람들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비를 맞으며 웅크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옆에는 언제나 우산을 건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당신의 작은 진심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진심은 당신에게도 돌아올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가슴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5만 원의 천사였던 적이 있나요? 아니면 누군가의 5만 원으로 살아난 경험이 있나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